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이론입니다. 일반 체계 이론을 우리가 그냥 체계 이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 생태 체계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생태학 플러스 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반 체계 이론은 이 체계와 이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순환적 인과성이라 말할 수 있죠. 자 이것은 뭐냐, 인간과 그 다음에 환경,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체계간 상호작용이라 하고, 이것은 환경 속 인간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의 안에는 환경 안의 인간이기 때문에 공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적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적합성이라는 단어 다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일반 체계 이론은 단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계의 첫 번째가 추상성이 있다, 즉 모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상성과 모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 상황에 적용이 쉽지 않다. 특수 상황에 적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상적이니까 특수 상황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생태체계 이론에서 이 부분을 보완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상당히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양한 전략을 제공한다. 다양한 전략을 제공한다. 이 전략은 실천적 전략입니다. 실천 전략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 실천 전략이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통합적 접근의 관점과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우리가 했던 부분이죠. 환경 속 인간의 관점 파이, 바로 여기죠. 환경 속 인간이 바로 이거니까 이거 person in environment,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 나오면 파이 쓰고 시험 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통합적 접근의 관점에서 첫 번째는 환경 속의 인간 관점 파이입니다. 밑에 기출적용이 보이시나요? 기출적용에서 2번 별표 요소 first, 요소 second, 요소 third, 요소 fourth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바로 인간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파이 체계는 자 여기에 환경이 있죠. 근데 이것을 사회하고 환경이라고 말하고요. 자 여기 안에 인간이 있죠. 이 인간은 아시죠? 신체적인 부분이 있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오지선다. 여기에 가족은 없다. 가족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가족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요소, 정신적 요소, 사회적 요소, 환경적 요소, 가족적인 요소. 가족적인 요소가 답이죠. 가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위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환경 속 인간의 관점은 환경적 요인이 인간의 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인간의 문제를 사정할 때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라든지 개인의 내적인 요인만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프로이드가 대표적이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 내적인 특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까지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관점이 환경 속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기출적용에서 파이, person, environment 분류체계가 있는데, 자, 이 분류체계는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하시죠. 요소, third, 1번부터 하죠. 파이 분류체계는 상호작용적, 환경적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는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요소가 나왔어요. 첫 번째 현관펜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회적 기능이죠. 여기 나왔네요. 사회적 기능. 그 다음 두 번째가 환경적 문제죠. 환경적 문제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신건강, 정신에 밑줄 치면 되고요. 네 번째 신체건강 문제, 신체에 밑줄 치면 돼요. 저는 키워드만 쓴 거예요. 요소 1은 사회적 기능 수행 문제 유형 정도 지속기간 대처 능력이고, 요소 두 번째는 환경적 문제 정도 지속기간이고, 요소 세 번째는 정신건강 문제, 요소 네 번째는 신체건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에게 파이분류 체계가 매력적인 이유가 있다. 파이분류 체계는 사회사업의 생태체계적 관점이나 사람과 상황, 다른 말로 환경으로 일관된 문제 분류 기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이분류 체계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없애고 문제의 환경적 요소, 적응 능력, 강점을 구체화시킵니다. 이 생태체계 관점은 인간은 적응 가능한 존재, 적극적인 참여자로 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파이분류 체계는 사회복지 자체의 분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직에 의해 개발된 진단 체계를 갖는 사회복지 욕구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파이분류 체계는 사회복지사가 마주치게 되는 문제의 형태를 개념화하고 묘사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파이분류 체계는 문제 정의와 개입 사이의 연결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상황적 기초와 환경적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지식 기초에 가장 적절한 개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자유롭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태체계 이론에 입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생태체계 이론이 파이분류 체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류 체계나 생태체계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의 매력적인 이유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만 잘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생태체계 관점 들어갑니다. 생물학에서 유래되었다. 생태학에서 나왔으니까요. 1970년대 중반까지 사회복지 실천에서 주를 이룬 환경 속 인간이라는 관점과 유사합니다. 생태체계 관점은 체계이론과 생태학 이론에서 나온 개념을 적용했으며, 생태학은 유기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 있다, 한문으로 본다면. 그래서 일종의 생물학에서 유래됐단 말이 있었죠. 앞에서 생물체와 연관성 있는 게 유기체니까요. 자,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물학이고, 일반 체계 이론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체계적인 상호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하려는 이론이 바로 체계 이론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과 체계 이론이 접목된 것이 생태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요 개념이 쭉 나옵니다. 주요 개념, 이 내용이나 밑에 있는 브롬펜 브레너나 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웠던 겁니다. 생활환경입니다. 생물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 요소를 생활환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지위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을 의미합니다. 상호작용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적 요인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따라 행동하여 타인이나 집단, 물리적 환경에 대응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적응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추어 조절하는 능력, 조절하는 능력 나오면 적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과 환경이라는 하나의 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적응입니다. 유능성입니다. 유능성은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만약에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유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능력을 유능성이라 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개인과 환경 사이의 불균형을 말합니다. 불균형의 밑줄. 나중에 생활 모델이 나옵니다. 생활 모델은 개인이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적응상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같은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도전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처입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대처라고 하죠. 적응의 한 형태가 됩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대처라고 합니다. 공유 영역은 두 체계, 세 체계가 있을 때 서로, 네, 맞습니다, 공존하는 영역을 공유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생태체계의 구성. 브롬펜 브레너는 5가지 체계를 말했다라고 했어요. 미시체계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 중에서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직접 접촉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부분 가로 닫고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과 같은 환경 내에서 활동과 역할, 대인관계 유형 이런 것들을 미시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체계입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연결을 말합니다.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어 미시체계의 성격과 기능을 결정하는 환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 우리 중간체계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연결이다.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연결을 우리는 중간체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간체계가 개념에서 나올 때 이 미시라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중간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면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어 미시체계의 성격과 기능을 결정하는 환경이다. 이게 바로 중간체계가 된다. 즉 학교, 가족, 이웃, 종교단체와 같은 두 가지 이상의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체계입니다. 거시체계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환경이겠죠. 뭐 이념이라든지 정치, 제도,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니까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네 번째 외부 체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체계는 제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부모님의 직장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신이 속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외부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모의 직장에 밑줄 치면 됩니다. 개인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체계가 됩니다. 간접적의 동그라미. 시간 체계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체계로 간주되어 나중에 후에 새롭게 포함된 것인데요. 시간 체계는 개인의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역사의 동그라미, 시간 체계는 역사를 찾아라. 자, 역사적 환경 이거 나오면 시간 체계가 됩니다. 역사적 환경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로부터 문화, 관습, 이념 등의 거시체계에 이르기까지 생태체계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생태 환경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변화 속에서 바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브롬펜 브레너의 5가지 체계의 핵심 요점이 마지막 점에 있네요. 이 마지막 점이 바로 미시체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체계까지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도 앞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판서로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고 교재 내용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합적 접근의 실천 모델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실천 파트에 해당되는 고유한 부분인데요. 4체계 모델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체계 모델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일화 모델은 참고하시고요. 생활 모델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적 접근의 실천 모델은 6사 생담문 통합이라고 외워요. 6체계 모델, 4체계 모델, 생활 모델, 단일화 모델,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통합 모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체계 모델이 있는데 1973년 핑커스와 미나안이 개발한 것입니다. 인간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자신의 주변 환경 속에 있는 체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은 이러한 4가지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돼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정리를 해보죠. 아버지가 알코올리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성적이 부진합니다. 자, 부부간의 갈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는 소원합니다. 아들과 아빠의 관계도 소원합니다. 가계도를 간단하게 그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힘든 이 엄마가 기관을 내방하였습니다. 기관을 내방해서 저희 가족이 많이 힘듭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클라이언트 체계는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표적 체계는 무엇입니까? 상당히 많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어요. 우울증이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의 성적 부진 문제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행동체계. 행동체계를 나중에 하죠. 변화매개체계. 지금 4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변화매개체계는 이 기관의 담당 사회복지사와 이 기관이 바로 변화매개체계가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변화매개체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행동체계가 있습니다. 4체계 모델은 행동체계,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일명 자원입니다. 알코올 병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코올 병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우울이니까 정신과 병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부진이니까 학교 교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있으니까 가족 상담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볼런티어, 자원봉사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동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쭉 마인드맵이라나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시면 개념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구조화시키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변화매개체계, 사회복지사 밑줄,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관이나 시설 밑줄. 즉 변화매개체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동의하여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와 서비스체계, 즉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 문제와 여러 체계를 확인하고 그 체계들과 함께 노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변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도 있지만 문제, 경험자, 피해자,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자, 변화매개체계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고용된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고 요구의 동그라미, 인정하며 변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로서 변화매개인과 계약 동그라미, 계약을 맺은 사람도 클라이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공동의 노력하겠다는 묵시적인 계약 형태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서 1차 수혜자를 의미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체계입니다. 표적 체계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받아 그 다음 밑줄 변화가 필요한 사람과 문제까지요. 문제로서 변화 매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내가 표적 체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 엄마가 아내죠.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가 일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치할 수도 있다. 자, 표적 체계 세 번째, 변화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하며 변화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 제도, 구조, 정책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표적 체계가 된다. 표적 체계는 변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체계는 변화 매개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다음 밑줄 협력하는 사람들까지 밑줄 사람들로서 사회복지사가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그 다음 또 밑줄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있는 분들과 다 상호작용을 하겠죠. 변화 매개체계와 행동체계 간의 협력입니다.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든 체계들의 행동체계가 되고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변화를 이루기에 동의하고 결심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행동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적용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출에 나왔던 것인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A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를 도와달라는 어머니 B의 요청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녀의 아들 C와 상담하였습니다.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가
그렇습니다. 협력하는 사람들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행동체계가 되겠죠. C의 친구들과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인 음주 문제가 표적체계가 됩니다. 아들과 음주 문제가 표적체계고 어머니 B는 클라이언트 체계고 학교 사회복사는 행동체계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사는 그렇습니다. 변화매개 체계가 된다. 이런 식의 간단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